마을 안 진솔한 고향 시민들의 사람 냄새를 따라 발맞춰 맛맞춰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떠나는 진한 수다 한바탕 톡톡. 매미 소리가 우렁찬 요즘이네요. 발맘 수다 고향의 루비캣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매미를 대단히 기분 좋은 샘물로 여겨왔는데요. 영조의 문신이자 가객인 이정신은 그의 시조에서 매암이 맵다, 울고 쓰르람이 쓰다 우니 산치를 맵다는가 박주를 쓰다는가 우리는 초야에 묻혀시니 맵고 쓴 줄 몰라라. 매미는 땅속에서 애벌레인 군뱅이로 인고의 세월을 보낸 후 땅 위로 나와 허물을 벗고 예쁜 어른벌레가 되어 한 달 정도 살면서 짝짓기를 하며 알을 낳고 일생을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매미가 7년이 넘는 긴 인고의 시간을 지나 한 달 정도를 성충으로 살아간다고 하니 그 쩌렁쩌렁한 울음에서 삶의 간절함이 더욱 애틋하게 전해집니다. 마을과 사람들, 마을 곳곳에서 함께 모여 길을 걷다 새로운 길이 된 사람들. 발맞춰 맘맞춰 힘차게 떠나보겠습니다. Go together. 스튜디오에는 그림책 뭉치에서 이제 막 기지개를 펴고 활동을 시작하시려는 그림책 활동가님들을 모셨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려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찾으신다 어려우시지 않으셨나요? 네, 괜찮았어요. 예, 무더운 날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늦둥이 때문에 그림책에 대한 눈을 다시 뜨게 된 그림책 뭉치의 최애영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책으로 10년간 아이들을 하고 어른들을 만나면서 마음 치유를 하고 있다가 그림책에서 더 재미난 것을 찾고 싶어서 이 활동가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림책 활동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림책 뭉치 늘소미입니다. 와, 환영합니다. 그림이 좋아 그림책을 찾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림책 뭉치의 이소정입니다. 그림책 뭉치 친구를 따라온 그림책 뭉치 초보 조영숙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그림책 뭉치 모임 이름이 좀 특이한데요. 언뜻 손뭉치, 사고뭉치 등이 연상되기도 하는데요. 모임 이름의 탄생 배경을 좀 살짝 들려주시겠어요? 네, 저희 그림책 뭉치 이름은 저희가 그림책 활동가를 공부하면서 예. 알게 된 안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개예요, 개. 네, 예. 개인데 걔가 왈왈? 네, 사고뭉치를 좀 치면서 그런 스토리 얘기지만 저희가 이제 이름을 짓고자 했을 때 그림책에 있는 이름을 좀 따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림책으로 한번 제대로 사고를 쳐보자. 와.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뭉치가 어떻겠냐 해서 그림책 뭉치로 탄생되었습니다. 와, 기대되는데요. 그림책으로 어떤 사고들을 치실지, 그 색깔이 사뭇 기대가 됩니다. 뭉치라는 책도 한번 읽어봐야겠는데요. 아까 안 돼라고 얘기하셨죠? 예. 어쩌면 이 시대가 필요하는 나다움과 자유로운 영혼의 상징을 예로 들으신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들은 좀 어떠신지요? 각자 혹은 함께의 어떤 희망사항들을 좀 펼쳐주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그림책 활동가를 하면서 나도 저렇게 사람들한테 기쁨이나 슬픔이나 그런 감정들을 함께 공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작가가 한번 되어볼까라는 소박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뮤지컬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약간 접목해서 그 느낌들을 훨씬 더 아이들한테 전달하기가 쉬워서 그림책 정말 계속 죽을 때까지 함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어른들인데 그림책을 읽으시다고요? 근데 그 그림책들을 좀 남다르게 읽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 그림책으로 어떤 꿈들을 좀 꾸고 계시나요? 예, 편안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림책으로 대부분 마음을 좀 치유하는 거를 많이 하면서 사람들의 생활이 삶의 변화를 느끼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조금 무겁게가 아닌 좀 즐겁게 행복하게 전달을 할 수 있는 좀 이 그림책 활동가로서 마음치유를 연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림책 또 작가의 동화 작가로서로 뭐 초반 시작은 했지만 예. 그림책 작가로서도 제가 쓴 글로 마음치유도 하고 활동가로서도 할 계획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 다양한 꿈들을 꾸시네요. 그림책으로 활동도 하지만 언젠가는 나의 그림책으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보고 싶다 표현해 주시네요. 수정 선생님은 좀 어떠세요? 많은 꿈들을 갖고 계실 텐데. 그림책을 우연히 보고 참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래서 어린 아이들만 보는 책이라고 생각했던 거에서 글씨가 많지 않은데도 되게 전달하는 힘이 크구나라는 걸 느끼고 저도 제가 이제 그림책에서 어떤 힐링 그런 메시지들을 좀 받고 이거를 사람들하고 나눴으면 좋겠다. 근데 저도 이제 아이들과 함께하는 아이들과 음악 수업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요즘 아이들은 또 그림책을 이제 아이들도 한 초등학생이 되면 그림책을 안 보잖아요. 예. 어릴 때나 보는 책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읽어주기 시작했고 같이 그 그림책으로 노래도 하고 와. 그렇게 하면서 그림책 활동가가 있다는 걸 몰랐는데 이제 이렇게 또 그림책으로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또 그런 게 있나 싶어서 그림책 활동가라는 수업이 있다는 걸 알고 찾아오게 됐었죠. 예. 앞으로의 하고 싶은 일은 저는 그림책도 저도 이제 언젠가는 그림책을 한번 만들고 싶은 그런 바람도 있고 그림책과 음악이 함께 이렇게 좀 그림책을 들으면 어떤 음악이 떠오르고 그 음악을 들으면 그 그림책이 떠오르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해보고 싶어요. 예. 선생님 얘기 듣다 보니까 그림책이 일상에 물들어가는 과정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언젠가는 작가의 모습으로 또 저희들이 축하의 자리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전 개인적으로 이제 노안이 좀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글밥이 많은 걸 보기보다는 그 심플한 그림 속에서 뭔가 명쾌한 울림이 있을 때 그 공명이 좀 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림책의 매력에 좀 더 빠지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친구분께서는 또 그림책의 어떤 재미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셨나요, 개인적으로? 예. 저는 그림책을 잘 보진 않습니다. 예. 근데 조카가 있어서 그림책을 어쩔 수 없이 놀아주려면 보게 된 상황이 있는데 조카 놀아주기 위해서 가끔 그림책을 보는데 그 많이 쓰여져 있는 글보다 임팩트 있는 그림이 되게 뭔가를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거를 많이 확장시켜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저희 꿈은 나중에 되면 제 자식한테 그림책을 잘 읽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렸을 때는 그림책을 좀 많이 읽는데 중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책을 읽을 시간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책을 읽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중고등학생들과 그림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가령 뭐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이라는 단편 소설 같은 걸 읽자 하면 잘 안 읽거든요.
근데 그림책을 보게 되면 짧지만 좀 읽어보려고 하고 그 안에서 좀 메시지를 찾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어른이나 아이나 상관없이 누구나 찾게 되는 매체가 아닐까 하는 그런 어떤 무궁무진한 매력에 좀 빠져보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정말 스튜디오 안이 갑자기 알록달록해지는 느낌입니다.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바가 정말 하나둘 이루어지기를 뜨거운 응원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우리 함께 박수 쳐볼까요? 예, 그 게스트분들께서 오늘 고양시, 일산, 특히 고양 영상 미디어 센터에 방문해 주셨는데요. 고양시 하면 좀 어떻게 떠오르시는 단어나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뭐 고양시를 자주 방문하시는지요? 예. 랜드마크 하면 어떤 분들은 호수공원 생각하시더라고요. 떠오르시는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꽃박람회? 예. 꽃의 도시. 예. 킨텍스. 맞아요. 킨텍스. 예. 또 저는 코스트코. 예, 상업의 네네. 도시, 예, 도농복합도시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방문하시면서 뭐 가족들이랑 좀 기억에 남는 장소들이 좀 있으셨나요? 뭐 꽃박람회 방문하셨다고 하면 호수공원? 꽃박람회를 방문한 적은 없고요. 예. 네, 소문만 들어요. 그러셨구나. 예. 저는 호수공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예전 남자친구랑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래되셨나봐요. 예. 아주 오래전. 예. 또 새록새록. 기억의 소환. 예. 원마운튼 기억하시나요? 예. 네. 예. 근데 원마운튼 딱 해석해보면 일산이에요. 저도 몰랐는데, 일산에 살면서, 그게 일산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고양시에 대한 기억들을 나눠주셨네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단어로 기억 속에 있는 이미지로 이야기해 주셨던 장소들 메모해 두셨다가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짤막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시민들이 발로 뛰고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어 한 올 한 올 엮어가는 고양시 마을 라디오 고양이 팟캐스트 야옹. 지금 여러분은 발맘 수다고양을 듣고 계십니다. 스튜디오에는 그림책을 좋아하는 어른들, 그림책 뭉치 활동가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그림책 한 권을 갖고 오셨다고요? 어떤 그림책일까요? 그림책 속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림책 속으로 고고! 행복한 질문. 글, 그림, 오나리 6호, 옮김, 김미대. 소소한 물음에 대답하기, 오나리 6호 글, 그림. 행복한 질문. 당신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있잖아. 만약에 일어나 보니까 내가 아침에 시꺼먼 곰으로 변한 거야.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그야 깜짝 놀라겠지. 그리고 애원하지 않을까? 제발 나를 잡아먹지는 말아줘. 그런 다음 아침밥으로 뭘 먹고 싶은지 물어볼 것 같아. 당연히 꿀이 좋겠지? 그럼 당신이 눈을 뜨니까 내가 작은 벌레로 변해서 당신 코에 앉아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한번 날아봐. 그러겠지? 아하, 여행을 떠나면 되겠다. 비용이 반으로 줄 테니 말이야. 당신을 위해 작고 예쁜 침대도 만들어줄게. 그리고 살며시 입맞추는 연습도 해야겠다. 행여나 당신이 다치면 안 되니까. 해설 최애영. 아내 늘소미. 남편 이소정. 그림책 뭉치 활동가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쩌? 아주 목소리에서 꿀이 떨어지는데요. 알콩달콩합니다.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하는 연인들,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 모든 것이 어쩌면 당연한 듯 흘러가는 갱년기 부부, 자녀를 출가시키느라 허한 마음 달래는 부부들에게도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 살아가시면서 일상에서 이렇게 살가운 질문들을 많이 나누고 계시는지요? 어떠세요? 전 이 책 딱 보는 순간, 읽고 하는 순간 이거 나네? 정말로? 그냥 좀 엉뚱한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편이어갖고 그거하고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 질문이 뭐였냐면 내가 꽃으로 변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남편의 대답은? 그랬더니 자기 꽃에 자기가 나무가 되어서 그늘이 되어주고 그런다고 하나의 대답이었고, 하나는 화분에 옮겨 심어서 물도 주고 사랑도 주고 할 거라고. 네. 결혼 잘했다. 예. 근데 또 나무하고 꽃하고 사랑을 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데? 이런 상상도 하면서. 근데 제가 이 책으로 이렇게 어른들하고도 같이 수업을 해본 적이 있는데, 예. 어른들이 대부분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잖아요. 그 자리에서 즉석해서 다 메시지를 보내보고 이런 걸 활동을 했었는데, 다들 기대 안 하고 계셨는데 마칠 쯤 돼서 다 메시지가 오는데 의외의 반응들이 오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질문들을 남자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쑥스러워하면서도 좋은 대답, 이게 무슨 뜻으로 했는지 의도를 아니까 좋게 또 이렇게 답을 주시는 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오히려 기다리고 계셨다. 네네. 예, 서로들 표현을 못하고 살았군요. 예, 다른 분들은 좀 어떠세요? 예. 저는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부로 살아온 세월도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이제 뭐 둘만의 대화라기보다는 이제 아이들 위주의 대화가 맞아요.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짝 시도는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상처받을까봐, 답장이 안 오거나 아니면 엉뚱한 어떤 답변이 올까봐, 그런 게 약간 두려워서 시도는 못하고 있는 마음이 쫄보예요. 그림책을 같이 읽으셔야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예. 수정쌤 좀 어떠세요? 뭐 친구들이랑 뭐 가족들이랑 이런 이야기들을 좀 그렇죠. 나누시나요? 저는 이제들이 저를 되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 무슨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하냐는 식으로 그런 반응이긴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마음속으로는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뚱딴지 같은 질문 하나 좀 소개시켜 주세요. 네, 정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구체적으로 생각나진 않는데 주로 이제 엄마한테 많이 얘기를 하고, 네, 엄마 아니면은 뭐 동생, 최근에는 이제 조카한테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면 그래도 조카랑은 좀 얘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셨구나. 저는 기억에 남는 질문들 중에, 그러니까 막 이렇게 살가운 질문을 저도 최혜영 선생님처럼 좀 잊고 살지 않았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주가 돼서.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 이제 남편이 너무 지쳐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너무 지쳐 보여. 그랬더니 당신은 동물로 태어난다면 뭐로 태어나고 싶어? 그런 거 물어봤더니 새가 되고 싶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가 된다면 어떤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랬더니 넓은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들 했던 거 기억나고요. 또 아이들이랑 얘기했을 때는 아이들 어렸을 때 저희는 딸내미 둘 키우고 있거든요. 딸내미 둘의 상상력은 정말 공주스러웠어요. 걔네들이 많이 했던 게 엄마 세상의 모든 버스가 분홍색으로 변한다면 뭐 이런 아이들의 질문들이 좀 떠오르기도 하네요. 예. 때로는 이런 질문들이 좀 필요한데 정말 어떨 때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쫄보가 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좋아할 것 같은데 날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나 뭐 이런 시선들 때문에 그 질문들이 좀 사라진 것 같다. 예. 그래서 이 그림책 덕에 이런 질문들을 좀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네요. 예.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어른들이신데 어떻게 그림책들의 매력에 빠지셨을까요? 그 이유들이 참 남다르실 것 같아요. 저는 그 큰 아이를 키울 때는
주로 동화책을 많이 읽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권을 다 읽어주면 아이가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만 재미없어 이런 얘기들을 곧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둘째 아이를 낳고 나서는 동화책보다 그림책을 많이 읽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림책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그림들도 너무 다양하게 기법들도 다 다르니까 거기에서도 또 다른 재미를 얻었던 것도 같고요. 가장 최근에 읽었던 거는 귀가 긴 토끼였거든요. 근데 그 귀가 낭떠러지로 떨어진 토끼를 프로펠러로 변신을 해서 올라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막 깔깔거리고 너무 무섭거든요. 와, 이런 상상력이 막 이러는데 아이들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더라고요. 더 센 걸 원하나요? 네, 그래서 제가 안 재밌니? 이러고 물어봤더니 뭐 그럴 수도 있지라는 반응을 보여서 어른들이 상상하는 그 그림책 나라하고 아이들이 상상하는 그림책 나라는 조금 더 다르구나라는 거를 느껴서 저는 이제 제가 재미있는 거를 찾아서 읽어줬는데 이제는 아이를 보고서 네가 좀 찾아와라.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방향을 바꿔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아이와 엄마의 간극, 또 이걸 또 현명하게 또 아이 스스로 찾아가게 하시고 또 따라가게 하시는 방법도 있네요. 예. 아까 뭐 마음 치유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림책으로 어떻게 마음 치유를 하실지 청취자님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 독서 치료를 심리 공부를 하면서 독서 치료도 같이 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교수님이 연세가 70대가 되셨어요.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일상적으로 봤던 책이 아니라 그림책을 선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그걸 가지고 읽어와라 라고 했을 때 처음 접하는 책이었고 보지도 못했던 거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샀죠. 그리고 나서 읽고 왜 읽으라고 하지 몰랐는데 그걸 이제 활동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 제 자신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먼저 했던 게 난 내가 좋아라는 책이었고 그걸 통해서 제가 그때도 조금 마음적인 게 많이 좀 아픈 상태였기 때문에 그 책으로 좀 제가 치유가 많이 됐었어요. 그 주인공에 빗대어 나를 좀 들여다볼 수도 있었고 내가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고 맞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는 이런 거야 라는 거를 그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러면서 한 권 한 권 찾으면서 그 다름에 대한 주제들에 대한 거를 이 삶 속에 그림책을 넣었어요. 그러면서 그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게 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의 변화를 보게 되니까 여기에 그림책이 주는 힘은 굉장히 크구나라는 걸 느껴갖고 저는 그러면서 그 끈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 축하드리는데요. 나를 치유하기 시작하셨다니까. 예. 사실은 나를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 나를 잊어버리고 세상만 바라보게 되는 것들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는데 그림책에 그러한 매력이 있었군요. 예. 수정 선생님은 아까 그림책 보시면서 또 연주도 하신다고요? 예. 네, 제가 봤던 것 중에 내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아빠 토끼랑 아기 토끼랑 서로 어떻게 보면 힘겨루기. 내가 아빠를 이만큼 사랑해. 그러면은 아빠는 더 큰 팔로 난 너를 이만큼 사랑해 하고 이렇게 아빠는 항상 더 크잖아요. 키도 크고 팔도 길고. 그래서 이제 아무리 아기 토끼가 아빠를 사랑해라고 표현해도 아빠가 아기 토끼를 사랑하는 것에는 비교할 수 없는 거를 그러니까 그 큰 사랑을 그런 그림으로 담았는데 그게 만약에 그림이 아니고 글씨로만 그걸 표현한다면 많이 와닿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예, 다 팔을 이렇게 높이 벌려서 다 설명해야 되니까. 근데 그냥 글씨를 모르는 아이가 그걸 봐도 이게 대략 이렇게 얘기를 들려주면 이런 그림이구나,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저도 그걸 보면서
글보다는 딱 글을 보고서 그 그림을 봤을 때, 아, 정말 이만큼이겠구나, 라는 거, 막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2008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저는 또 이제 음악을 하다 보니, 그러니까 그림이 주는 그 힘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글이 주는 힘이 있고, 또 그림이 주는 힘이 있는데, 이 그림이 음악이랑 만나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나름대로 그때 이제 음악으로 만들어 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주도 하고,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그 그림에 음악이 들어가면 뭔가 더 풍성해질 것 같은 느낌. 예. 또 이제 반대로 또 이제 그림 하시는 분들은 또 음악을 들으면서 그걸 또 그림으로 표현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좀 뭔가 좀 감동을 좀 더 이렇게 더 풍성하게 아니면 즐거움을 더 즐겁게 하고 싶은 그런 욕구? 그런 것도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이 되게 매력있게 다가왔었어요. 네. 그 말씀 들으니까 글로 표현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생동감이 좀 더 있고 거기다가 음악과 다른 것 문화가 같이 더 해준다면 와, 그 생기는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예. 앞으로의 활동이 정말 기대가 좀 됩니다. 특별히 어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이 좀 계시나요? 류성민 선생님은 마음 치유하신다고 하시니까 워낙 에피소드들이 다양한 연령대에서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어떠세요? 예. 최근에 제가 이제 좀 많이 하게 되는 게 아들과 엄마 수업이 조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이를 맡기러 왔다가 제가 딱 단호하게 엄마가 고치셔야 합니다. 아이 아무 문제 없어요 라는 말에 그냥 우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을 이제 같이 아이의 성향이나 이런 거를 어머니도 보셔야 하니까 같이 수업을 듣게 했을 때 아이의 모습을 진짜 모습을 볼 수가 또 있으니까 하면서 그림책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친구 같은 경우인데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표현할지를 몰라서 무조건 웃어요. 그냥 다 웃는 걸로 대신하는 친구였는데 여기 와서 그림책으로 감정 수업이든 이런 걸 하나씩 하다가 이제 자신감을 좀 얻고 나서 요번 방학 때 하면서 그러고 나서 한 달 하고 나서 혼자 수업을 받고 나서 다시 엄마랑 방학 때만 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자기가 자신감을 얻고 자기가 그림책에서 어떠한 것을 얻어내는 줄 아니까 엄마가 뭐라고 했으면 빨리 엄마. 그게 본인은 엄마는 어떤 거를 봤냐면 자신이 아이한테 글을 썼다라는 거를 그걸로 통해서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많이 느끼시고 이 시간들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되게 막 대차게 그러는 모습에서 저희가 그냥 웃음으로 이렇게 그냥 이제 넘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런 거 하다 보면은 정말 또 한번 어머니도 이렇게 변화에 자신도 돌아갔을 때 책을 읽어주거나 책을 볼 때 텍스트가 아닌 그림으로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거를 이제는 알겠다면서 그래서 그림책에 어떤 힘이 있는지 어머니도 스스로도 알겠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게 좋다고 그래서 예, 맞아요. 사실 부모들이 그러니까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누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좀 성장하고 격려할 수 있는 파트너여야 되지 않을까. 지금 얘기를 통해서도 오히려 아이가 변해가면서 엄마도 엄마의 모습들을 좀 돌아보게 되는 그 수단과 방법으로서 또 그림책이 이렇게 활용이 된다니까 멋지네요. 뮤지컬 수업은 일정하게 짜여진 커리큘럼과 뭐 노래와 뭐 대사 그런 것들로 그냥 짜여진 틀에 맞춰서 하고는 있고요. 지금 그림책으로는 제가 계속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를 했기 때문에 그림책으로는 아이들과 함께 프로젝트라는 수업을 계속 진행해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림책 한 가지를 가지고 뭐 한 달 동안 뭐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거는 이렇게 즐거움으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는 어떤 의무감인가, 뭐 아니면 교훈을 끌어내야 된다던가, 뭐 그런 것들을 위주로 했다면 지금은 이제 그림책은 그런 것들보다는 뭐 감동을 주거나 서로에게 내 감정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나를 소통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좀 방향을 바꿔서 이제는 그림책에서 에피소드를 쌓아가야 되겠죠. 아, 네. 예. 와, 그 모인 사람만큼이나 이야기가 참 다채롭습니다. 사실 그림책의 매력은 정말 빠지면 빠질수록 참 오묘하고 무궁무진한데요. 그림책을 읽다 보면 처음에는 스토리라인을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점차 그 매력에 빠지다 보니까 오브제를 찾아서 작가의 숨은 의도를 좀 발견하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지금 그 행복한 질문의 책을 보면 안에 내지에 그 부부가 그 꽃이 꺾어지지 않도록 살짝쿵 넘어가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맨 마지막 장면에 보면 그 남편이 아내에게 남아있는 접시의 음식을 보고 이거 내가 먹어도 돼?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작가의 일상에 좀 녹아있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책들 좀 읽으시면서 뭐 각자가 찾은 어떤 캐릭터, 오브제들이 좀 있으신가요? 부부가 하나둘 꽃을 넘어가는 장면. 사실은 그 어깨를 그냥 훅 넘어갔었거든요. 이 책을 처음 봤을 때는. 이 책이 그림책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무슨 뭔가 에세이집이라고 생각하고 딱 예. 책을 주문했는데 글이 별로 없고 그림책이었었고 근데 이제 이걸 같이 이 그림책 모임에서 같이 이 책을 읽는데 그 장면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부부가 하나둘 꽃을 넘어가는 그 장면이 이게 이런 의미가 있었고 이렇게 섬세하게 뭔가 이런 메시지가 있었구나. 근데 그냥 혼자 볼 때는 그냥 슉슉슉슉 맞아요. 막 넘어갔었는데 그 부분이 되게 마치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런 순간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겠구나. 항상 같이 가고 이렇게 기다려주고 먼저 이렇게 한 사람이 가서 기다려주거나 뭐 밟고 간다거나 뭐 때로 끌고 가죠. 끌고 가거나 뭐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서로 사이좋게 가고 그리고 한 사람이 먼저 넘어가면 그 사람 기다려주고 이런 장면들이 이 책의 전체 내용을 함축한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이걸 왜 놓쳤을까 싶더라고요. 네. 맞아요. 문자를 따라가다 보면 그림을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나중에 그림만 따로 보게 되면 또 다른 메시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갱년기 부부인. 갱년기 네, 부부 네. 여기도 있습니다. 네. 예. 결혼 27년 차? 오. 26년 차? 갱년기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반 이상을 같이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등 돌리고, 남편은 본인만의 어떤 시간을 갖기 위해서 책을 보고, 부인은 계속 말을 걸고 하는 장면이 있지요. 저도 가끔 내가 누구랑 얘기하지? 벽 보고 얘기하나? 네, 그럴 때 있거든요. 그 아름다운 장면은 이 속에서 뭐라고 질문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변하면 어떨 것 같아? 이러면 어때? 라고 하는 질문들은, 과거, 뭐 데이트를 했다거나, 뭐 신혼 2, 3년 차에 이미 다 끝난 거 같고, 지금은 그 등 돌린 남편의 등? 네. 그런 것들이 자꾸 기억에 남아서, 어떻게 하면 진짜 저도 약간 아까는 쫄보라고 얘기했지만 오늘 좀 과감하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라는 용기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 도전하시는 용기 나중에 한번 단톡에 공유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그 갱년기 되면 또 이제 저희도 20년 차는 아직 안 됐는데 얘기를 하면 남편의 반응이 늘 똑같을 걸 아니까 질문을 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답정너로 변해버린 이 사람의 생기를 좀 어떻게 찾아줄까 뭐 이런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예, 그 각자의 상상력, 감동들이 남다르신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 그림책은 나에게 땡땡땡이다.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그림책은 나에게 셋째다. 셋째다? 왜 아이들을 보면 그냥 미소가 번지는 엄마. 오케이. 네, 그런 느낌으로 그림책만 보면 이제 미소가 좀 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매일의 삶이 그냥 아이가 잠자리 들기 전에 지금 둘째가 초등학교 4학년이긴 하지만
매일매일 책을 읽으면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읽기도 하고 그림책을 매일매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식구, 나에게 또 다른 셋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셋째다. 예. 그림책은 나에게 울림이다. 오, 울림이다. 예. 매번 다른 거. 다른 거. 야. 그런 것들이 똑같지 않아요. 아, 예. 네. 한 권에서도 다양한 울림들이 보는 분들마다 다 다르니까 저는 울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울림이다. 예. 그림책은 나에게 보물섬이다. 오. 왜냐하면 보물섬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예. 근데 존재했으면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뭔가 정말 보물들, 네, 아무도 발견하지 않은 그런 보물들이 있을 것 같은. 근데 그림책을 보면 정말 책방 가서 보면 어쩜 이렇게 많은 그림책들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또 한 권을 볼 때 그때마다 조금씩 다른 것들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책이 나올까 이런 기대감도 좀 갖게 되는 게 있고, 그래서 보물섬이다. 야, 보물섬이다. 예. 멋집니다. 네, 저도 급하게 한번 생각해봤는데요. 예. 그림책은 나에게 어린 시절이다. 오, 예. 어린 시절의 추억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 추억 때문에 또 뭔가 힘이 되어가지고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한테 좀 신선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림책은 나에게 어린 시절이다. 저에게도 그림책은 마음의 필라테스다. 예. 그러니까 필라테스, 그러니까 그 책이 주는 거, 소설책이 주는 거하고 또 그림책이 주는 여운과 감동도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잔 근육을 잡아주고 잔 감동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 그런 게 그림책이지 않을까. 그 매력에 앞으로 쭉 중독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개눈 감추듯 휘리릭 지나갔네요. 무더운 날씨 속 스튜디오에 소중한 발걸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린 책 왕자의 글을 인용해 볼게요.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벌써 행복하기 시작할 거야. 문장을 약간 각색해 볼까요? 내일 그림책을 너와 함께 읽는다면 난 그 전날부터 가슴이 두근두근 거릴 거야. 못다한 이야기는 아쉽지만 그 아쉬움을 가지고 다음 회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엔 발맘발맘 수다고양 채널 고정, 인터넷에서 팟빵을 클릭하시고 발맘발맘 수다고양을 검색하시면 무한 다운로드 하실 수 있다는 건 절대 안 비밀.